탈모약과 비만약을 건강보험료로 지원해 줄 걸 검토하라라는 발언, 대통령의 지적, 그 자리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도 난감해했고요. 의학계와 전문가들은 건보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런 식의 검토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반면 탈모약을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셨듯이 정은경 보건장관은 재정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유전적 탈모의 건보 적용은 재정 영향이 상당하다.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건보 급여로 탈모와 비만약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상당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탈모 환자 수 23만 5천 명, 급여비 380억 규모, 전체 탈모 인구 1,000만 명 지원받을 시 예산은 무려 2조 원 상당히 추산됩니다. 이미 내년에 건강보험료 이 재정이 상당히 좀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 상황입니다. 급기야 의사협회도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한정된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탈모 치료도 좋지만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른바 파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탈모 지원은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놨지만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공약에서 뺀 바 있습니다. 그때 장면 보시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하지만 포퓰리즘, 모퓰리즘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공약에선 빠진 걸로 지금 돼 있었죠. 자,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은경 장관도 조금은 난처한 입장을 내세웠고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건보료 재정 때문에 힘들다라는 우려도 나와 있고 반면 사실은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탈모약 또 비싸거든요.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 제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그분들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다는 정말 쌍술대로 환영하고 박수를 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특정 관심사, 대통령의 의문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탈모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금 장관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건강보험 우리 돈이 내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대로 간다면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고 쓰는 것은 이대로 간다면은 2033년에는 고갈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우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협이 하는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탈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생존 문제일 수도 있죠. 대통령 말대로 그분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또는 치료 비용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모 돈이야 많으면은 대한민국 재정이 충분하고 풍족하다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저희까지 언급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봐요. 본인의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은 그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된 가운데서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 끝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 자리에 가봤어요. 네. 행정부에도 있었고 입법부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받아 적으면서 떨떨 떱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가 즉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정책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탈모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제 복지부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산의 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좀 더 정제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사랑과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글쎄 하실 것 같지는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 생중계 된다면은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발언이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저 생중계를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댓글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탈모약까지 건보료로 지원해서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에요. 수치 풍성한 예, 성춘부이자. 전 지금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아, 복용하고 있어요? 예, 예. 뭐, 왜요? 이해 풍성한데?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업무 스트레스 엄청 심할 때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복용하고 있거든요. 누구 의원실에 있었을 때 이렇게 그건 답하지 않겠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업무 스트레스가 예, 심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가격이 되게 비쌌었어요. 가격이 엄청 비싸서 저도 그때는 정말 이거 건보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데 근데 다행히 몇 년 뒤에 그래도 카피약들이 이른바 복제약이 나왔군요. 복제약이 라이센스가 나와서 풀려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막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야, 그 되게 지금 풍성한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 효과가. 네. 아무튼 근데 문제는 저런 것들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퓰리즘으로 이거 선거용으로 하려고 했으면 네. 그건 지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담론화 시키는 거잖아요. 아, 검토다? 그거에 대해 그리고 저처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지금 전 정원경 장관 얘기나 의사협회 얘기 보고 또 설득이 좀 돼요. 그래요? 평소에는 이거 왜 안 해주지? 나도 맨날 건강보험료 내는데 혜택 받는 건 사실 거의 없는데 처방전 받는 게 탈모약 말고는 없는데 너무 나 돈만 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저 또 논의를 보니까 재정 부담이 좀 있구나.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그렇지 좀 암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또 수그리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사람 많다던데라고 얘기하면서 담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도 그 논쟁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못 해주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 전 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강행하라, 무조건 추진하라 이게 아니라 검토 지시다. 검토해 보세요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적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면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이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또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글쎄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를 곁들인 게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연명 치료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연명 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 옛날로 치면은 이제 곡기도 끊고 자연사 하실 상황인데 요즘은 다 막 삽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본인이 굳이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안 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좀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얘기에 의하면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보험료 깎아주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했을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료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절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복지부가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정책적 같습니다. 의견을 연명으로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거가 주 목적이다 보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도덕적 있어서 논란이 벌어지. 대통령 말씀대로 저게 시행되면 육아 가족들에게 의사든 누구든 연명치료를 중단하시면 진료비 절감이나 보험료 절감의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난감해하는 듯한 반응이었는데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자칫 돈 절약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2018년 제도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던 거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 연명의료는 생명권을 다루는 건데 중단 시 진료비 깎아주는 건 제도 취지에 안 맞다. 다른 나라 경우에도 찾기 어렵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아니면 젊은 층에서도 연명치료 거부하겠다라고 미리 등록하면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나중에 병에 걸려서 연명치료 하게 될 시점이 도래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 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거나 이런 거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등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또 가족이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그 정경 장관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있고 인간 생명의 어떤 존엄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치료 중단하면 뭐 돈 깎아주고 절약할 수 있고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수긍할 만한 국민들이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님이 그런 연명 치료 거부 그거를 그 사약을 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로서는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치료 중단하면 또 이 경제적인 문제에 연결된다고 했을 때 선뜻 수긍하고 매우 좋은 안이다라고 수용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